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한성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의사결정나무와 사출 성형 해석을 활용한 자동차 라지에이터 탱크의 성형 최적화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모터 자동차로 변화함에 따라서 모터와 배터리가 급속히 사용되면서 자동차의 기존 부품의 70% 가까이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온도 변화에 따라 연비 효율성이 달라지며 이를 냉각해주는 공조 시스템 부품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자동차 공조 부품의 금형 개발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난방의 경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였으며 차량 외부의 공기를 들여와 엔진을 식혀주기도 했지만 전기차의 경우 전기를 사용한 냉난방 히터 시스템 및 배터리 발열로 인한 폭발 방지, 성능 저하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공조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지에이터는 뜨거운 자동차 냉각수의 냉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냉각수의 순환을 위해서 라지에이터의 양측에는 플라스틱 탱크가 조립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라지에이터가 있고 양쪽에 플라스틱 라지에이터 탱크가 조립되어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탱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형상은 비슷하나 그 각 세부적인 면은 다 모두 다릅니다. 이 라지에이터 탱크는 항상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탱크의 적용 환경과 형상의 특성상 많은 리브와 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시 비교적 긴 냉각 시간과 대변형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유명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라지에이터 탱크의 성형 시 발생하는 변화의 최적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라지에이터 탱크의 성형 최적화 연구는 실험 계획법을 기반으로 반응 표면법 그리고 다고치 방법 등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성형 최적화 연구를 본 라지에이터 탱크의 성형 최적화에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사출 성형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를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림 2.1은 라지에이터 탱크의 3D 모델링입니다. 관련해서 표 2.1은 모델링 정보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략적인 라지에이터 탱크의 크기는 460 그리고 120에서 130, 87에서 98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금형에서 형상이 다른 두 개의 라지에이터 탱크를 성형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반부에 소개하겠지만 실제로 제작된 금형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투캐비티, 형상이 다른 투캐비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림 2.2는 성형 해석을 위한 메쉬 모델을 나타낸 것입니다. 3D 테트라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금형에서 핫 런너가 적용되어 있으며 성형 조건은 표 2.2와 같습니다. 표시된 성형 조건은 사출되는 폴리머의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성형 범위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탱크에 적용된 폴리머는 듀폰사의 PA6의 그라스파이버가 30% 혼합된 재료입니다. 그림 2.2의 해석 모델링을 잘 보면 냉각 채널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냉각 채널을 적용해서
냉각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냉각 채널의 유무가 서형품의 전체 변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위한 대량의 해석 결과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해서 냉각 채널을 고려한 냉각 해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2.3은 앞선 표 2.2의 성형 조건을 적용한 라지에이터 탱크의 변형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변형을 분석해 보면 내측 즉 Y축의 방향으로 말려 들어가는 변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라지에이터 탱크의 일반적인 변형 양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지에이터 탱크가 라지에이터 본체와 조립되는 부분인 탱크의 바닥면을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서 분할하고 테이블 2와 같이 Y 방향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서 변형량의 절대값 즉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의 합의 썸을 값으로 정리했습니다. A 파트의 최대 변형, 요 그림에서 보는 요 위쪽에 있는 부품이 A 파트 라지에이터 탱크입니다. 변형량은 최대 4.45mm 그리고 B 파트의 경우 최대 변형량은 3.75mm였습니다. 머신러닝에 사용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 2.2 기존 성형 조건을 중앙값으로 두고 5인자 3수준의 표 2.4를 계획하였습니다. 각 인자의 수준은 듀폰사에서 추천하는 성형 조건 범위 내에서 성형 조건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5인자 3수준 수준을 모두로 실험할 수 있는 완전 요인 설계로 총 243회의 성형 해석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후 243개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살펴본 결과 다소 높은 형체력과 사출압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형체력과 사출압이 발생하지 않는 변형량을 만족하기 위해서 형체력과 사출압에 대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제한 조건은 형체력은 300톤 이하, 사출압은 60메가파스칼 이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활용해 해석 실험을 진행하기 이전에 243번의 실험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해서 상관관계, 성형 조건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는 0.05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Y축의 변형의 영향력 크기에 대한 인자 순서는 홀딩 타임, 보합 시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홀딩 프레셔, 멜트 템퍼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사출 압력에 미치는 인자도 확인하였습니다. 멜트 템퍼처,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몰드 템퍼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홀딩 프레셔 그리고 멜트 템퍼처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관 분석 결과를 참고해 의사결정 나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며 그 모양이 나무와 같다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의사결정 나무는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로 의사결정 규칙을 트리 구조와 같이 도표화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예측을 수행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분류 또는 예측 과정이 도식화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머신러닝 모델에 비하여 연구자가 분석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출 성형 현장에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은 드래그인 드롭을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및 데이터 분석 도구인 오렌지3를 사용했습니다. 그림 2.6의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설명 변수는 금용온도, 수지온도, 유량, 보합시간, 보합력으로 설정했고 반응 변수는 Y측 전체 Y측의 변형량, 사출압 그리고 형체력으로 설정했습니다. 243회의 실험 결과값 중 무작위로 선정된 80%를 학습 데이터로 구성하고 나머지 20%는 생성된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 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는 평가 지표 중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를 사용했습니다. RMSE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 평균한 값을 다시 실제값과 유사한 단위로 변화한 값이며 전체적인 오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 2.8에서 각 인자에 대한 RMSE 값을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인자들은 RMSE 값이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 값에 비해 1.13%에서 2.03%의 양호한 변동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의 예측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활용해 예측 실험을 진행했고 트리 구조의 형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 2.7은 A 파트의 Y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트리 깊이를 실제로는 처음에는 7로 설정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상관 분석 결과에서 변형량과 유의하지 않는 인자였던 금용온도가 도출되어 트리를 6으로 다시 재수정하였습니다. 트리 분석 결과 보합 시간을 6초, 보합을 40메가파스칼, 수지 온도를 270으로 설정했을 때 변형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B 파트의 Y썸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2.8에 나타냈습니다. 트리의 깊이를 6으로 설정했을 때 상관 분석 결과에서 변형량과 유의하지 않는 인자인 금용온도가 도출되어 트리 값을 다시 5로 재설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합 시간을 6초, 보합을 40메가파스칼로 설정했을 때 변형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수적으로 사출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표 2.9로 정리했습니다. 트리의 깊이는 최고 깊이가 될 때까지 사출압과 유의한 인자만 있었기 때문에 깊이는 6으로 설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지 온도를 270도 그리고 유량을 200세제곱cm/s 그리고 금용 온도를 90도로 설정했을 때 사출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형체력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표 2.10과 같습니다. 트리의 깊이를 8로 설정했을 때 상관 분석 결과에서 형체력에 유의하지 않는 인자인 유량과 금용 온도가 도출되어 트리 깊이를 다시 5로 최종 수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보합을 20메가파스칼 이하, 수지 온도를 270도로 설정했을 때 형체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상감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해서 표 2.9와 같은 최종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케이스 1. 1은 기존 성형 조건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2번은 243번의 해석 실험 중 가장 작은 변형량에 도출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출압과 형체력이 저희가 제한 조건을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은 243번의 실험 중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작은 변형량이 도출된 결과입니다. 4번은 분석 결과를 통해 최적화된 인자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변형량은 A 파트의 경우 4.3mm, B는 3.5mm입니다. 각각 1.1%에서 2.7% 기존 변형량보다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상감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 자동차용 라지에이터 탱크의 성형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감 분석을 통해 변형에 의한 인자는 보합 시간, 보합 그리고 수지 온도였습니다. 사출 압력에 의한 인자는 수지 온도, 유량, 금형 온도 순이었습니다. 형체력에 의한 인자는 보합과 수지 온도로 확인하였습니다. RMSE 값을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나무의 모델이 양호한 예측 성능을 가지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실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변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보합 시간이었습니다.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멀티 캐비티 변형량을 약 1.1%에서 2.7%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연구의 목적인 변형 최적화 이외에 또 중요한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지에이터 탱크의 빠른 성형을 위한 금형온도 제어 기술입니다. 연구 목표로 구분하면 변형 최적화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금형온도 제어 기술이 약 60%, 4대 6, 3대 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탱크의 형상과 관련해서 코어에 냉각수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형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형 시에 많은 냉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금속 3D 프린팅을 이용한 컨포멀 쿨링 채널을 적용한 코어의 사용이 추천되었지만 컨포멀 쿨링 채널이 적용된 코어는 내구 성능 및 제작 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형에서는 금속의 확산 접합 기술을 이용한 냉각 채널을 구성한 코어를 금형에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코어에는 직선 채널만 가능했지만 확산 접합 기술을 적용한 코어의 경우 냉각수를 설치하기 힘든 부분에도 냉각 라인을 설치할 수 있어 코어의 제작 기간이 짧고 그리고 내구 성능 또한 우수합니다. 확산 접합 코어를 적용한 금형의 제작은 거의 완료되었고 현재 시험 사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 전의 기술로서 냉각 시간 약 한 30초입니다. 그런데 확산 접합을 적용했을 경우 내부적인 냉각 시간 목표는 약 20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끝난 후 더 좋은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